네, 여러분. 1월 6일 월요일이고요. 지난 주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말 전에 금요일에 간밤에 뉴욕 시황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98,000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는 97,900불 묶여 있었는데, 지금 월요일 아침 밝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새벽 동안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히 얼마냐? 98,287불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42,732, 나스닥 19,621, S&P 500 5,942 모두 목요일 대비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랐네요. 1.77% 전일 대비해서 올랐어요. 이게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와서 좀 기대감 때문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달러는 전일 대비해서 살짝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달러 강세는 끊기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내려왔어요. 네, 그 목요일에 1470원이었죠. 네, 지금 1467원이네요.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년물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 4.6%를 드디어 뚫었습니다. 4.5% 후반대 목요일에 있었죠. 근데 더 올랐습니다. 4.6%. 그러니까 내년 또는 내년이라고 할 수는 없죠. 10년물 금리니까 미래 경기, 좀 더 장기적인 미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롱할 거다. 이런 자신감이 비춰지는 겁니다. 금값 조금 내렸습니다. 2,652. 여전히 작년 초 이렇게 대비하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내려가고 있다. 2주째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원유 가격 74불 조금 올랐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에서 지난주에 3일 내내 자금이 빠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블랙록, 가장 큰 ETF죠. 블랙록의 아이비트에서만 3억 3,300만 달러, 되게 특이한 금액입니다. 3억 3,300만 달러의 순유출이 기록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1월달 출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게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더 짓누르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건데요. 윈센트의 폴 하워드 수석 디렉터는 이제 기관들이 연말에 장부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근데 다행히 이제 금요일에는 이 아이비트를 비롯해서 모든 비트코인 ETF가 다시 순유입으로 반전되긴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엄청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그 덕분인지 아무튼 월요일 돼서 지금 좀 오르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좀 좋은 흐름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 증시는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일 실적 시즌 개막 앞두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산타랠리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연초잖아요, 지금이. 지금까지는 아직 산타랠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조만간 본격화되거든요. 첫 주자로 아마 15일부터 이제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델타항공,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이름도 어렵네요.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대형은행들 실적 발표 이어지고, 그래서 이때 4분기 순이익이 발표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고 매출은 4.1% 성장할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 미국 경기 좋다. 미국 기업들 실적 잘 나올 거다. 4분기는 또 소비재 같은 것들은 이제 좋은 시즌이잖아요. 연말 소비 시즌의 혜택 수혜로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새해 첫 거래에서 2년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 계속해서 올해도 이어가고 있고 2025년 이어가고 있고, 그 강세 배경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올해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관세 같은 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가 불분명하다. 불확실성 증가한다. 그러니까 달러 같은 안전자산 수요가 오르고, 그 다음에 미국 채금리 높게 유지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좀 긴장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글로벌 통화의 선두 자리를 당분간 유지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 라니아 굴레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그렇게 예상을 했네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가치는 절하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해도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면서 이제 투자의 결정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값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해서 드디어 조금 상승 반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645달러의 금 선물 가격이 금요일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2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드디어 끄는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로 많이 자금이 모이다 보니까 미국 채금리 오르고 달러로 많은 자산이 몰리다 보니까 금 선물에 그동안 많이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글쎄요.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제 달러에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잖아요. 중국 같은 반미 국가들은. 그러니까 탈달러화를 하고 있는 요즘 또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필두로 해서 브릭스 국가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뭐 화폐도 만들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이제 탈달러화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니까 달러 강세에 더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금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비트코인도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이제 경제 일정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1월 8일 ISM 서비스업 PMI 발표됩니다. 1월 8일 화요일 ISM 서비스업 지수, 제조업 지수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서비스업이 이끄는 경제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PMI 굉장히 중요하죠. PMI는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 기업의 구매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바로미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FOMC 회의록이 1월 9일 수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공개가 됩니다. 이제 정확한 회의록이 공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11일 금요일에는 12월 고용지표 발표되고요. 고용 굉장히 중요하죠. 고용 이번에도 스트롱하냐 아니면은 조금 슬로우다운 했냐 12월에 그거 볼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틱톡 금지 소송 대법원 심리가 있습니다.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되느냐 마느냐 하는 지금 기로에 서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그냥 놔두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추모일로 지정이 되어서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들,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 15일부터 본격화 예정됩니다.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은행들이 과연 어떻게 여기 영향을 받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좋겠죠. 네, 간밤에 나온 주요 트윗들 보겠습니다. 이제 금토일 이때 나온 트윗들 위주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크레이그 샤피로라고 하는 이제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이런 긴 포스팅을 올리셨는데 무슨 내용이냐?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의 철강사회가 이제 US 스틸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걸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국의 일본의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금 포항제철 같은 그런 철강 제조사를 뺏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금지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유적인 정신에 위배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중국 같은 이제 반미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우방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본이 앞으로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거다 이런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트럼프 집권 후 관세, 군사비 압박 가능성은 앞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거다. 트럼프는 뭐 당연히 일본도 우방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좀 그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청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계속해서 탈달러화. 미국 진짜 형님이긴 한데 힘들다 나도 막 이러면서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자금이 미국 국채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뭐 영원할 것 같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경고를 날린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피딘 아모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죠. 이분이 헤지펀드 수익률들이 다 이제 발표가 됐답니다. 2024년 동안 유명한 헤지펀드들의 수익률 원래는 다 플러스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제 1위, 2위, 3위, 4위, 5위 이렇게 뭐 보면은 9위에 밀레니엄이라는 것도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유명한 헤지펀드죠. 미국 내에서 뭐 가장 큰 헤지펀드 중 하나라고 하는데 원래 다 플러스예요. 근데 이 사이피디나머스가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다 실적을 바꿔본 겁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다 플러스 30%, 40%, 50% 이런데 과연 비트코인 기준으로도 그러냐? 아니다. 다 마이너스 3, 40% 하고 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44%를 한 거다. 작년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인사이트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현재 화폐 시스템은 가치가 하락한다. 화폐가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수익 잘 냈다고 좋아할 게 없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가치 하락을 막는 중립적인 인터넷 프로토콜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넘어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0억 달러 규모 우선주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영구 우선주 공모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4만 개 이상 새로운 자금 조달 전략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했고요. 원래는 이제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이 기업이 항상 자금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주 시장으로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선주 시장, 제가 이제 오늘 촬영할 전비시 그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한번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우선주 시장 진출, 우선주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 일단은 이 마이크 세일러가 발표한 게 있죠. 2121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인데, 향후 3년 동안 주식 발행을 통해 210억 달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고정수익 증권을 통해 추가로 210억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데, 요게 계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2121 계획, 요거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우선주를 발행해서 여기를 통해서 2121 계획을 완료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비트코인 첫 블록 채굴 16주년이었어요. 1월 3일이. 그래서 이 유명하죠. 이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락, 첫 번째 블락에 담겨 있었던 영국 타임지의 일면 기사.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은행이 2차 구제금융에 임박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계속해서 모럴 해저드에 빠져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제금융해주는 이 중앙은행의 행태를 비판을 한 기사죠. 요거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첫 번째로 채굴한 비트코인 블록에 이미지 파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구제금융이라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걸 이제 그거에 대체제로 탄생한 비트코인이 16년이 지난 지금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이제 마이크 세일러가 에릭 트럼프 장남이죠. 이분을 만났어요. 마랄라고 펜션에서 요 에릭 트럼프를 만나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에릭 트럼프도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그 디파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한테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겠죠. 이제 이 에릭 트럼프가 참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맨션으로, 자기 아버지 펜션으로 초대해서 만나고 있죠. 우리나라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얼마 전에 가서 에릭 트럼프랑 미팅을 하러 갔다고 하죠. 그래서 만나는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침 이제 오셔가지고 만나서 얘기도 했다, 인사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이제 이 트윗은 360만의 조회수를 기록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어떤 좋은 영향을 불러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밈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비행기처럼 항상 잘 오릅니다. 10만 불 갔다가 또 100만 불까지도 슉 날아오르는데, 거기에 탑승하는 것은 내 몫이다. 여기 이제 boomer who sold라고 되어 있죠. 부머는 보통 이제 기성세대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기성세대 또는 뭐 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 못하고 단기적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 판 사람들은 이렇게 비행기 못 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비행기는 이미 이륙을 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비트코인은 항상 갈 길 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좋은 영상과 뭐 글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월요일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